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고요. 광복절 특별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투자처를 못 찾아서 5대 은행에 몰린 돈이 470조 원, 역대 최고. 정기 예금이 563주로 껑충. 올해 상반기만 36조 원이 들었다. 주식 부동산 변동성 확대에 안전한 은행으로 자금이 몰렸다. 그렇다면 아까 본 뉴스랑은 뭔가 좀 달라요. 아까는 분명히 최근에 1년간에 10억 원 이상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은행이나 이런 데 투자하고 있진 않다. 이거는 전체 우리 경제적인 걸로 봤을 때는 최근에는 은행에 몰린 돈이 겁나게 많다. 이런 내용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언젠가 이 사람들은 주식 사러 들어올 거예요. 언젠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언제 들어오겠어요? 주변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때 들어오지 않을까요? 맞죠? 주변 뉴스를 보고서 시장 바닥 쳤다. 뭐 삼성전자 올라가고 우리나라 경기 막 좋아졌다. 이런 내용 나오면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심하고. 지금은 불안하니까 못 사고 있는 거고. 그런 돈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만 있는 거예요. 증시를 보고서도 그냥 시장이 막 움직이는 거 보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저거 언제 회복되나? 올라가나? 그래서 예금이 이렇게 많이 지금 막 수십조 원, 10조 원대 막 수십조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들은 언젠가는 증시로 들어올 것이다. 그럼 언제 들어오겠느냐? 언제 들어올까요? 아마 트럼프의 무역 전쟁 혹은 남북관계 개선 이런 거를 보고서 들어오겠죠. 왜냐면 여기 들어오는 이 0.1%, 0.9%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는 이 돈들이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올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 높은 수익률의 상품을 찾아 움직일 수 있는 유동자금을 선호한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넣어놓느니 1년에 진짜 막 1.9%짜리 그 넣어놓느니 차라리 저는 주식 좋은 거 제가 추천드리면은 1년에 20%, 30% 나올 수 있는 주식은 진짜 한 30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진짜 주변에 있으면은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1년에 30% 이상 올라갈 만한 종목들 겁나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진짜 요즘에 그냥 아낌없이 퍼드리고 있죠. 그런 종목들. 오늘은 이제 광복절 기념 경축식을 그 아침에 이제 제가 밥 먹으면서 좀 봤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며칠 뒤에 이제 개성공단에서 남북 공동사무소가 개소가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다음 달 평양 방문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 경기 강원도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 개성공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거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철도와 도로 연결, 한반도 공동 번영 시작,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 이거 보고서 지금 대통령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대통령의 관심이 여기에 있구나. 오늘 이제 뭐 광복절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대통령의 관심과 앞으로의 대통령의 정책은 저쪽에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오늘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8월달, 9월달에 우리나라 증시를 관통하는 가장 큰 메인 이벤트가 무엇이냐? 다음 달에 평양 방문한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외면하실 거예요? 10몇 년 만에 대통령 방문하는 건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삼성이 굉장히 큰 재료가 있었어요. 삼성에서 이번에 180조 원 투자에 대해서 아까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기사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 드릴게요. 삼성이 18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를 장밋빛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2010년 이건희 회장 역시 경영일선에
삼성이 180, 이건희 회장 역시 2010년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5대 신수종 사업을 발표했고 2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해당 분야에 투자했지만 오너 경영 복귀를 위한 성급한 신수종 사업 선정, 장기적인 전망과 치밀한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투자한 거액은 결국 큰 빛을 보지 못했다. 이번에 180조 원 투자와 미래성장산업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면죄부와 관련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룹의 주치라고 보는 의심의 눈초리 역시 많다. 저는 여기에 한 표. 또 다른 한계는 삼성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눈에 띄는 투자 금액과 규모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플은 5년간 미국에 33조 원을 투자하고 2만 명을 고용한 데 비해 삼성은 3년간 국내에 13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고용하기에 삼성이 더 훌륭한 기업이라고 일부 언론들은 보도했으나 이는 삼성을 위해서도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 애플도 33조 원을 5년 동안 투자한다 그랬는데 삼성이 3년간에 130조 원을 투자한대요. 삼성이 확보한 인력을 어떻게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할 것인지, 그리고 산학협력은 1,000억 원 투자 이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을 할지 먼저 밝혔어야 한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숫자 보고서 와 대박이다. 180조 원이면 이게 뭐야? 이게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이야? 거기서 이미 뻑 간 거예요. 근데 실제 보니까 종목도 안 올라가. 당일날에 개별주 몇 개 올라가고 끝났어. 우리는 수익 봤어요. 겁나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산 것도 전부 다 개별주 중소형주였어요. 큰 거 샀으면 먹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왜냐?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 먼저 했기 때문에. 여론 어떻게 됐어요? 이재용 잘하고 있다. 갑자기 삼성에 대한 인지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정부가 쑤셔가지고 돈 받은 거라고 우리 정부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내용들을 읽어드리면은 국내 대기업들은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돈으로 모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대 오산이다. 대규모 투자와 인력 확보를 통해 따라잡는 패러다임은 이미 모방 추격 성장 모델에서 그 한계가 드러난 지 오래다. 삼성이 8년 전 신수종 사업을 선정하여 26조 원을 투자했을 때도 태양광 및 LED 사업 등에서 실패를 거듭한 건 투자를 통해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었다. 삼성이 8년 전에 무려 태양광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 태양광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망했죠? LED 사업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8년 전에 이재용도 아니고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했는데도 망했어요. 삼성이 올해 선정한 인공지능, 5G, 바이오, 전장 부품 등 사례 미래 성장 산업은 결코 돈이나 인력은 투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삼성은 단기 수익적 사고에 익어 종합연구원 중심의 연구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경제연구소를 사내 컨설팅 기관으로 변경시키는 등 차세대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결과 삼성의 수익 창출은 거의 15년째 반도체에만 의존하고 있다. 답 나왔죠? 그죠? 기업 활동하기 좋았던 이명박 시절과 박근혜 시절. 그때 정유라한테 그 말 사주고 뭐 하면서 정부한테 그렇게 이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업하기 좋았던 그 시절에도 삼성이 잘 안 됐어요. 그때도. 그럼 지금은 사업하기 더 어려웠는데 잘 될까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8월 달을 이제 중간쯤 해서 우리가 8월 중순이 돼서 이제 정리 좀 해보면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증시 대기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 아직 주식을 하러 들어오기에는 조금 쫄리니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호재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들어올 것이다. 삼성의 180조 원 투자 계획 얘기가 나오면서 분명히 일부 자금은 들어왔어요. 확인했습니다.
일부 자금률이 분명히 들어왔고 최근에 신용잔고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는 이미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고 이 사람들을 더 끌어올릴, 더 이제 혹하게 할 만한 그런 재료들이 8월, 9월 달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무역 전쟁도 이제 9월이면은 뭐 사실상 거의 끝이잖아요. 뭐 길어봤자 올해를 넘기겠어요. 남아봤자 이제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이슈이기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주식을 못 한다는 거는 그냥 바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번에 터키 리라화가 폭락해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제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터키는 이미 경제적으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안 좋은 뭐 환율이 급락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찾아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터키 리라가 급락했으면 여행 가서 물건 싸게 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이벤트예요, 이거는. 터키가 어떻게 됐다고 잘 나가던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제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별일 아니라고. 진짜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렸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신흥국들, 뭐, 사실 중국도 신흥국이라고 하긴 좀 뭐해요, 사실은. 중국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도 뭐, 엄밀하게 따지면 신흥국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뭐, 중국이나 아니면 뭐, 러시아, 주변국들, 그 외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요 나라들,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요 나라들은, 일본은 좀 제외할게요. 이 나라들의 경우는 북한을 통해서, 북한이랑 인접해 있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서 한 단계 경제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중국 증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러시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국 증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미국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북한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북한이 개방이 된다 그래서 미국이 엄청 대박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문화라는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들도 있고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한국이 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거기다 예전부터 뭐 반미 감정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쵸?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올해 봄에 있었던 짐 로저스라고 아시죠? 짐 로저스라고 엄청 유명한 할아버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뭐 엄청 유명한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번에 올 경제 위기는 내 생에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위기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어떤 전략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은 한국, 북한, 또 나라들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뭐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10수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서 저도 길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저 역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좀 희망을 얻어보셨으면 방향을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도 조비 저거 사지 마세요. 저는 조비를 7월달 초부터 말씀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한번 팔고 최근에 단타 치고 우린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또 물려오시면 답 없는 것이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려면은 뉴스 잘 보시고요. 이거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뉴스 잘 보시고 여론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